안녕하세요. 대협 시청자 그리고 동양철관 주주 여러분들. 저는 동양철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선별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동양철강 오늘 좀 리뷰를 해드릴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짜증나는 일이 발생을 했죠. 어제 저녁에 이 시간 외로 좀 한가를 가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이게 이제 전환사채가 발행이 된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주가가 그동안 좀 가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좀 테마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나 싶었는데 참 회사가 초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회사 반성하라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참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이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어서 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재료는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재료는 살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포항 영일만 관련된 또 재료가 여전히 일정이 남아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함께 좀 체크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리뷰를 해드린 게 요쯤에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해드렸단 말이 이제는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된다. 주가가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요쪽과 요쪽 이렇게 지지선이 있다라고도 한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뭐 몰랐던 일인데 이 회사 측에서 갑자기 이 전환 사채를 어젯밤에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간 내로 한가를 하게 됐고,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20% 가까이 좀 출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다행히 장 오후 들어서 주가가 좀 올라와 주면서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은 있기는 하나,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사태로 인해서 심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번에 나온 공시 내용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를 보게 되면 이 동양철관이 이제 10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전환사채입니다. 이 전환사채의 물량이 추가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게 이제 제40회라는 소리는 말 그대로 40번 발행을 했다라는 소리고, 요게 전환사채가 아직까지 47회까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나올 물량들이 여전히 다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발행일은 24년도 6월 5일날 좀 발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한 주당 발행가액이 731원입니다. 이 말인 즉슨 말 그대로 전환 사채를 하게 되면 731원에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고, 현재 이 보통주 물량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600만 주가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개는 1600만 주, 현재 두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전환 사채가 이렇게 발행이 되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금액이 되겠죠. 금액. 이 발행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다? 이 물량, 보통주의 물량이 얼마나 되냐, 요게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언제 상장하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물량을 먼저 보는 이유는 이 회사의 기존 발행 주식, 그러니까 유통 물량 주식수 대비해서 얼마나 물량이 풀리냐,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들 주가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가총액이잖아요. 회사에 결정하는 게 가장 가치를 선정하는 게.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주식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가총액은 가만히 있는데 가격이 떨어져야지 이게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한 주당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행 주식수 물량이 얼마나 많이 풀리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동양철관의 발행 주식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억 3천만 주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억 3,5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번에 발행하는 1,600만 주 플러스 600만 주 정도 더하면 2,200만 주가 상장을 한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계산대를 봐도 한 15% 이상이 상장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 말인즉슨 물량이 15% 이상 늘어난다라는 뜻이고, 이 한 주당 가치가 최소 15% 이상 하락을 한다라는 소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그냥 계산을 안 해봐도 눈에 보이잖아요. 이러니까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언제 상장을 하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상장일이 6월 17일이죠. 당장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주식수 자체가 얼마 안 됐다, 몇십만 주, 뭐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50만 주밖에 안 됐다 이러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일은 아니었지만, 이 보통주 자체가 그만큼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이렇게 12 물량이 발행이 된다, 대거 물량이 발행이 된다라는 것은 투자 심리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결국에는 투자라고 하는 게 그리고 주가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심리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저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심리가 악화가 되게 되면 매수하는 주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매수한다 하나를 한다라고 봐도 요거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데 12가 대량 매수됐네. 매수가 꺼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주가 상승이 어렵게 될 수 있다라는 결국 소리가 되겠고, 이 말인즉슨 결국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어떤 중요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한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SG 요거밖에 없네요. 요게 이제 뭐 같은 이슈는 아니에요. 요건 이제 유상증자 얘기였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제 그 MOU 맺고 그 다음에 계약 맺고 이래가지고 주가가 비슷하게 상한가 찍고 여기 점상 갔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데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이 바닥에서 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이만큼 심리가 악화가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방해적인 요소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고, 뭐 여기서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장대 한복 세워가지고 다시 갈 수 있는데 그거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주식 시장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악화가 되면 올라가기 힘든 적이 굉장히 더 많았다. 확률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는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를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전환사채 발표하는 게 베스트겠고,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참 양아치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오늘 생긴 저점 여기 있죠. 여기를 최대한 안 깨주는 것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 사실 다시 주가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포항 영일만 관련된 재료 부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6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다? 이런 시추 관련된 이 전략 개발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었죠. 요게 이제 6월 언제쯤 열릴까라는 좀 소리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이 전략 회의가 열린다라는 소식이 한 차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오늘 이 영일만 관련 테마주가 또 오전에 잠깐 반등을 하는 좀 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전략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하냐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자, 시추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1차적으로 자금 관련해서 뭐 지금 현재 해외적으로 유치를 또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죠. 이런 해외적인 유치 소식이 또 들려오는지도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당장에는 지금은 뭐 안 들려올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스크적으로 봐야 될 것은 현재 민주당 측에서 이 세부안 관련해서 특히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반대로 해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산업부가 예산 시추 관련해서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계획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다음 주에 이 전략회의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발맞춰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함께 체크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7월 달에 또 시추 위치 선정 관련된 일정과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일정에 또 발맞춰서 또 주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